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선택 코인은 니플 XRP 코인입니다. 자, XRP 코인 뉴스에서 보이는 것처럼 또 떨어지는 니플 미국 증시 하락에 4% 급락을 가져왔다. 자, 이 뉴스만 보시면 XRP 니플만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떨어졌다, 리플도 떨어졌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도 하방 압박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다른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다 급락하는 시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요점을 갖고 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 이유는 미국의 관세 부분 때문에 시장에선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만약 니플 혼자서만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니플에 악재가 발생된 부분이었겠죠. 근데 악재가 뭡니까? SEC가 니플의 항소를 취하하면서 악재가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로 바뀌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게 니플 XRP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대부분의 모든 코인들이 하락 압력을 같이 가져오는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 속에서 우린 이 미국의 관세가 얼만큼 시장에 큰 파격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 또한 1.69, 나스닥은 2.7%, S&P 500은 1.97%로 모두가 다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왔죠. 이게 하루만 하락한 게 아니라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라는 거. 오늘 날짜로도 마찬가지죠. 리플코인 보시죠. 리플코인 보시면 4영업일 연속적인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XRP 코인, 우리 이 XRP를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까? 이렇게 4영업일 연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면 3,000원 다시 한번 또 바닥 구간을 확인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 3,000원대가 바로 이 라인이거든요. 지난 12월 달에 어땠습니까? 3,000원부터 3,5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계속적으로 보이면서 1월 달 들어와서 상승했죠. 지금 그 부분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지금 그 시점을 또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 답답하고 지루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 시점 우리 어떠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말 그대로 하락했던 그 이유 자체가 미국의 관세 부분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관세 부분은 도대체 언제쯤이면 다시 반등력을 가지면서 상승력을 가져올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미국의 관세 부분 지난 1기 트럼프 정부 때도 똑같은 모습의 관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때도 미국 증시가 초반에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 부분은 언제였습니까? 증시의 관세가 실제로 동원되었을 때 어떤 말이냐면 지금 미국의 관세가 4월 2일 날짜로 정말 투약을 하겠다. 4월 2일부터는 본격적인 관세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장은 선 반영을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떤 말이냐?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악조건들 많죠. 이런 악조건들을 모두 다 형성했을 때 얼만큼 떨어질지를 먼저 반영을 받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재차 선반영이 모두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결과치가 나오든 간에 4월 2일 이후에는 반등력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왜? 악적인 조건은 다 지금 먼저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XRP 코인의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우린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그리고 이 12월 달에 이 20일 날짜 있었던 이 이벤트 고래가 고래한 손바뀜이 나타났다. 그 이벤트가 지금 어떤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매수와 매도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고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화가 되며 미국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이 더욱더 거세게 나올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그리고 SEC가 항소를 취함에 따라서 IPO 그리고 ETF까지도 그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하나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3,000원대 라인,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 지난 12월 달에 이 박스권에서 그대로 움직였고 다시 한번 지금 3,250원을 이탈하면서 우린 하락 압력을 3,000원까지도 하락을 열어두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3,000원대를 이탈하느냐 아니면 이탈하면서 다시 또 반등하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린 지난 12월 20일 날짜 이 이야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뉴스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업비트의 고래가 1조를 팔았다. 자, 이게 언제 나왔던 뉴스입니까? 지난 1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1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고래가 1조를 팔았다라는 것은 고래가 아예 매도를 했다는 거니까 우리 개인들도 빨리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고래가 1조를 팔았는데 1조를 팔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라는 이야기고 매수가 된 게 과연 개인일 것인가? 12월 달에 말씀드렸지만 3,000원부터 3,250원, 3,500원 이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했는데 이때 개인이 한 번에 매수를 했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어떠한 부분이 나타난 겁니까? 대량 매매가 일어났다. 대량 매매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블록 딜이 발생되었다라고 하죠. 딜을 했기 때문에 현재가보다 좀 더 저렴한 단가로 매도가 되었을 거고 매수한 고래들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고래가 매수한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고래가 고래한테 매도 매수가 일어났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손바뀜이 나타났다. 그래서 지난 3,000원대를 이탈했을 때도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새로 매수한 고래 또한 이 해당되는 단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의 매입 단가가 아닙니다. 이들의 매입 평균 단가는 훨씬 더 낮죠. 근데 이때 매수했던 단가가 있기 때문에 3,000원을 절대로 이탈하는 꼴을 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000원대를 이탈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고 반등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 또한 다시 3,000원을 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터치한다고 해서 추세가 아예 끝으로 밑으로 내려가냐? 그게 아니라는 거. 다시 반등력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최근에 이 고래들의 매집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게 바로 XRP 코인이거든요. 자, 이 속보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고래들은 이게 3월 20일 날 나왔던 속보거든요. 니플의 고래는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나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고래가 보유량이 증가되었고 해당되는 부분에 물량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언제입니까? 3월 20일이에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죠. 고래라는 사람이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빨리 올라가야 되겠죠? 고래가 매수했으면 빨리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고래들은 비중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매집하는 과정을 가져간다면 어떠한 결과입니까? 이 매집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리고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리고 이러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틀려요. 일반적으로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지만 고래는 이 매집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확실한 저점일 때만 매수 시점을 가져간다. 그래서 비중을 요만큼씩 늘려나간 겁니다. 그렇다는 건 고래들이 이 XRP 코인의 하방 압박을 받는 와중에서도 사 모아야 되는 확실한 상승에 대한 재료가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그 부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미국의 재무부는 결제 시스템 개혁 명령에 서명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 부분에 XRP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자, 미국 재무부가 최근에 이 비트코인과 리플, XRP 코인의 가치를 더욱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뉴스 들어보셨죠? 제가 그 뉴스를 먼저 보면서 이 결제 시스템 개혁 명령, 말 그대로 최근에 두바이에서 결제 시스템의 UFSA, DFSA죠. DFSA도 승인을 받았고 이 부분에서 RWA 시장의 미국 기관들과 손을 맞잡고 있는 XRP를 보여줬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뉴스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결제 시스템 개혁 명령에 왜 니플을 주목하고 있을까? 참고로 얘기하면 니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습니까? 설계 자체가 기관용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자, 이 니플이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게 되면 두 업그레이드는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갖고 있는데 RLUSD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XRP는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이 말인즉슨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될 때 이 드는 수수료는 XRP로 부과할 것이고 이용된 수수료는 소각이란 절차를 가져가면서 안정적인 XRP 코인의 희소성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렇게 기관용으로 설계했던 부분이 미국의 기관들과 이미 손을 맞잡고 움직이고 있는 XRP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보시죠. 말 그대로 암호화폐 커스터디 상표를 출원하면서 미국 재무부는 비트코인과 보관을 논의하고 있다. 이게 우선 잘라서 보시면 이 커스터디 같은 경우는 수탁 사업을 말합니다. 수탁 사업은 뭐죠? 말 그대로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수탁 사업이에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 우리한테 이자를 주고 나중에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해주죠. 이 부분을 XRP가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금융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스터디 사업을 진행한다. 이 부분은 실질적인 RWA의 핵심적인 가치와 맞닿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RWA에 대해서 XRP가 어떤 부분을 노리고 있느냐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미국 재무부가 계속적으로 XRP와 비트코인의 가치를 올리겠다라고 한 이유 또한 다 여기에 속해져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는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한 코인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해당된 내용을 보시면 미국 재무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니플과 비트코인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으로 추진한다. 이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죠. 제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SEC한테 XRP는 벌금을 내야 됩니다. 벌금이 많이 축소됐지만 5천만 달러 5천만 달러 축소했죠. 근데 이 벌금을 XRP로 내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미국 행정부, 미국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매도 안 하고 비축할 것이다. 라고 했던 부분처럼 이 XRP로 내는 벌금 자체가 미국 행정부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리플 또한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미국 재무부에서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이거 한번 보시죠. 말 그대로 미국 전략적 준비자산 대회에서 SEC 웹사이트에 제안서가 등장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XRP가 미국의 전략 준비 자산으로 되기 위해서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XRP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흔들림을 가져가고 있지만 저점 라인에서 기관들은 계속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그만큼 XRP 코인의 모멘텀엔 변동된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기관들과 더욱더 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 전망에선 더욱더 긍정적인 힘을 싣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무부가 니플을 매입하게 되면 가격은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까? 최대 10달러를 전망한다. 10달러를 간다. 77달러를 간다.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많죠. 근데 현재 시점은 3,250원도 이탈했고 3,200원도 이탈한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 단가는 보지 마시고 왜 이 목표 단가 나왔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에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면서 결과치 매매 대응 전략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XRP 코인 물론 엄청나게 힘든 시점 맞습니다. 지금처럼 또 한 번의 하방 압박을 받고 이렇게 3,250원도 이탈했고 다시 한번 3,000원대 라인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시점은 맞거든요. 근데 3,000원을 이탈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고래의 손바뀜이 있었기 때문에 이 3,000원대 라인은 단호하게 지켜낼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보시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하는 이런 XRP 코인의 모멘텀을 보고 투자의 관점을 만들어 가시면 더욱 좋겠죠.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셨으면 이 부분은 자료도 먼저 받아보시고 톡방 링크도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까지 함께 받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그리고 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뭐 핸드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다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자료도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